저는 어제 이거 한쪽을 떴거든요. 얘는 뒤쪽 오른쪽 어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비저널 캐스톤을 해가지고 늘림을 하면서 이제 이 두꺼운 립 무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뒤에가 비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 끝에가 그냥 겉뜨기로만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 같아요. 딱히 도안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뭐 아이코드 마무리나 엣징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떴어요. 이렇게 굵은 립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겉뜨기 그리고 여기서는 안뜨기 늘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안티고니 실을 쓰고 있고 이게 100% 린넨이잖아요. 그래서 딱 만졌을 때 뭔가 느낌이 당연히 울실 느낌은 없고 되게 고슬고슬하고 좀 차름한 느낌이 들어요. 좋은 의미의 고슬고슬함이고 조금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게 되게 얇은 가닥이 살짝 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음 뜰 때 딱히 제가 나름 뾰족한 바늘을 쓰고 있는데 뭐 갈라짐이나 실 한 가닥에 튀는 그런 현상은 잘 없는데 프로시오를 했다가 코를 주울 때는 확실히 좀 이 실들이 가닥들이 서로 벌어지면서 살짝 이제 한 올씩 튀는 경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이 실을 처음 쓸 때는 괜찮은데 뭔가 좀 반복적으로 프루시오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번 손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좀 살짝 벌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뜰 때 막 가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은근히 생각보다 얇고 탄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 3.5mm로 뜨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게이지가 22코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3.5mm니까 바늘이 아무래도 얇잖아요. 그래서 몸통 부분이 되면 조금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무늬들이 생겨나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했거든요. 일단 이게 오른쪽 뒷판, 왼쪽 뒷판이고 여기서 이제 프로비저널 캐스톤 했던 거를 풀러서 양쪽을 풀러서 앞판을 다 떠줬거든요. 근데 다 뜨고 보니까 반대로 뜬 거예요. 제가 오른쪽 앞판을 떠야 될 때 헷갈려서 왼쪽 앞판을 뜬 거예요. 근데 이 늘림이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서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걸쳐봤는데 근데 제가 게이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단 게이지도 제가 훨씬 더 커가지고 이 브이넥이 엄청 깊은 거예요. 브이넥이 너무 깊어지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늘림단을
제 마음대로 좀 조정을 했는데도 V넥이 깊어가지고 어차피 제대로 못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다 풀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스와치를 떴다고 생각하고 이 게이지를 바탕으로 다른 도안을 찾아서 뜰까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고니 실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고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이 게이지 참고해서 다른 도안을 찾으려고요. 진짜 며칠 만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뜨던 세실 탑은 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풀진 않았고 이거 새로운 걸 뜨면서 슬슬 풀러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실이 이 편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릴라 탑이라는 다른 여름 탑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되게 간단한 탑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안뜨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렇게 무늬를 내주는 그런 탑입니다. 코 잡아서 그냥 평면으로 뜹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끝에 가장자리에 아이코드를 같이 뜨면서 아이코드를 합니다.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거는 이게 실이 린넨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축성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코드 부분은 살짝 조금 찡기거든요. 그래서 편물이 계속 세탁 후에도 울까봐 조금 걱정이긴 한데 나중에 블로킹 할 때 최대한 이렇게 잡아당겨서 블로킹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조금 뜨다가 지금 암홀 늘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쨌든 뜨고 있고 제가 최근에 오늘은 목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새로운 인턴이 왔어요. 제 인턴이라서 제가 다 가르쳐야 되고 바빴어요. 바쁘기도 바쁜데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 빠져서 진짜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말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한 저녁 7시 반부터인가 침대에 뻗어서 화요일도 거의 그러다시피 했고 어제 수요일도 피곤한 며칠을 보내고 오늘은 재택근무라서 일하면서 이거 뜨개도 조금 하고 제가 이 앙티곤 실로 원래 세실탑 뜨다가 푸르고 리라탑을 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 아이코드 엣징인 게 좀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코드 부분은 되게 짱짱하고 잘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물에 비해서 아이코드가 너무 짱짱해서 나중에 세탁을 해도 이게 편물이 이 부분이 이렇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해서 이거를 풀고 새로운 걸 뜨고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뜨려고 생각하고 이 실을 산 거였는데 그 도안이 사바이 탑이에요. 그거를 되게 깔끔하게 뜨려고 앙티곤을 샀었는데 사바이 탑은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좀 브이넥인 세실탑으로 갔다가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엔 사바이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도안을 사가지고 뜨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까지는 겉뜨기만 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뜨고 있었는데 뜨다가 여기 이렇게 어깨 부분에 코 늘림을 해줬어요. 양쪽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앞부분이고 이 뒷부분 코는 이제 스티치 홀더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 코스만큼 코를 잡자마자 원형으로 합쳐가지고 떠요. 원형으로 겉뜨기만 해서. 그리고 이 양쪽 어깨 부분에 마커를 걸어놓고 코 늘림을 하면서 한 요만큼 이렇게 떴죠. 그런 다음에 실을 끊고 뒷판은 스티치 홀더에 넣어놓고 이제 이거는 앞판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안을 다 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앞판만 따로 뜨는 것 같아요. 그 암홀 여기 밑까지, 그리고 뒤에도 바늘로 코 옮겨가지고 뒷판도 이 등판 암홀까지 뜬 다음에 암홀에서 다시 원형으로 합쳐서 뜨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시를 되게 쓰고 싶은 시를 있었는데 그걸로 진짜 이거 캐스톤 했다가 뜨다가 멈추고 저거 캐스톤 했다가 멈추고 이런 게 정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를 뭔가 좀 애증의 시일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예뻐서 쓰고 싶긴 한데 진짜 꼴도 보기 싫기도 하고 제가 다른 프로젝트가 없이 그 실만 잡고 있었다면 진짜 뜨태기가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실도 지금 되게 호기롭게 샀다가 이게 지금 3번째 도안이니까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사바이 탑을 이 실로 잘 떠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 실은 내년 여름까지 잠들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잘 뜨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벌써 날씨가 되게 선선해졌어요. 한 6월에 며칠 반짝 덥더니 밤에도 덥더니 지금은 다시 뭐 아침 저녁으로는 한 13도에서 15도 이렇거든요. 지금 아침 10시 넘었는데도 저 이거 입고 되게 기분 좋게 쾌적한 온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어차피 민소매 단독으로 입으려고 뜨는 건 아니고 가디건을 걸칠 거니까 저의 새로운 식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되게 희귀식물이라는데? 근데 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식물 파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사왔고 어제 사왔고 이런 작은 애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사람한테 다른 식물도 샀었거든요. 아무튼 이 앙티곤 뜨개는 그렇고 제가 지금 다른 거를 캐스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지난번에 시애틀에 갔을 때 램뱅키드에서 사온 손염색 실이거든요. 이게 핑거링 걸길 거예요. 그래서 메리노랑 캐시미어랑 나일론이 들어간 그런 실인데 되게 부드러운 실입니다. 이거를 한 달에 사왔었어요. 왜냐면 그 숄? 스카프 같은 거를 뜨려고 하거든요. 선물용으로. 근데 제가 또 뭘 샀냐면 그 어제까지인가? 아마존 프라임데이? 아무튼 좀 할인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 실 말고는 뭐 바늘이나 와인딩 하는 뭐 그런 거나 그런 거에 사실 크게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엄청 예전에 샀던 그 실 감는 와인딩 하는 이거를 제가 되게 잘 쓰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그냥 손으로 감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손염색 실을 한번 그 1200m짜리를 감고 나서 되게 힘들었었고 그래서 전동 와인더를 막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 또 전동보다는 제가 갖고 싶었던 와인더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책상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에 평평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를 사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뭐 이 책상도 그렇고 이거를 고정시킬 만한 이렇게 평평한 그리고 적당한 굵기에 이렇게 상판인 그런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탁이나 책상에 딱 평평한 곳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와인더를 사고 싶었는데 전동 와인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막 기억이 안 나는데 500~600불 이랬나? 그래서 뭐 세금까지 하고 이러면 진짜 100만 원?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자니 또 차라리 그 돈으로 실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또 접고 있다가 아마존에서 그 프라임데이 세일을 해가지고 이 전동 와인더가 있어서 그냥 사봤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그런 특징은 아니에요. 이렇게 또 그 상판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뭐 어차피 지금 것도 상판에 고정하는 거라면 이거는 그 상판 고정 플러스 전동 와인딩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봤습니다. 대박 사건. 이거 그냥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나 본데요? 굳이 얘를 고정 안 해도 그냥 식탁에 놓고 제가 이 아래쪽을 잡고 있든지 하면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전에 거는 이거는 이 다리를 접는다고 해도 이렇게 바닥에 놓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여기 이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여기 아래에 이런 게 있어서 딱 잘 부드럽게 맞습니다. 다리는 그냥 여기 접혀 있어요. 이렇게 미니 드라이버라고 하나? 이런 것도 같이 왔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상판에 놓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이걸 여기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를 빼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느낌인데 엄청 답답한 느낌? 물론 제 와인더가 알아서 다
알아서도 아니에요. 일단 처음에는 이 물레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지 얘가 힘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USB로 연결해서 하는 거고, 뭐 엄청난 뭐 그런 힘이 있는 기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레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각도를 조금 잘 맞춰주고 일부러 실도 조금 물레에서 이렇게 당겨주고 하니까 그제서야 좀 돌아가서. 근데 중간에도 좀 힘이 딸리는지 갑자기 멈췄을 때도 있어요. 그 물레 실이 살짝 걸렸나? 이래서 안 당겨지니까 멈추기도 했다가 진짜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은 생각? 다행히 기계보다 나은 점이 있긴 한데 제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기다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와인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되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그런지 진짜 엄청 땡땡하게 와인딩을 해줬어요. 진짜 엄청 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와인딩을 다 했고, 저는 이걸로 뭘 뗄 거냐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스카프를 뗄 겁니다. 아닌가? 숄인가? 근데 그렇게 큰 숄은 아니고 적당한 크기의 그런 숄을 하나 떼려고 합니다. 앞판을 다 떴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게 지금 목이고 뒷판은 스티치 홀더에 옮겨놨었고, 앞판 평면으로 쭉 뜨다가 이쪽 부분부터는 늘림을 해서 이렇게 암홀 늘림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그 릴라탑이랑 마찬가지로 살짝 끝에 이렇게 아이코드인 것 같은데 이런 엣징을 같이 하는데, 근데 두 코만 해요. 그래서 릴라탑은 네 코를 그 걸러뜨기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두 코만 걸러뜨기 하는 거라 훨씬 더 조금 이 엣징이 느슨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판 코 바늘에 옮겨가지고 뒷판도 그냥 완전히 앞판이랑 똑같이 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경사뜨기 있는 거를 좋아해서 혹시 경사뜨기 변형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스스로는 못하겠고, 한번 유튜브나 브이로그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앞뒷판 완전히 똑같이 뜰 것 같습니다. 도안대로. 저는 오늘 열심히 뒷판을 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판이고 이게 뒷판인데 이제 그 몸통을 합쳐줄 거예요. 여기 암홀 부분에서. 이 뒷판을 할 때 그 경사뜨기를 살짝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라블리 프로젝트 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이 노트 써놓은 거를 보니까 보통 경사뜨기는 이 앞뒷판 분리하기 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원형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때 경사를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앞뒷판 분리하고 앞판을 다 뜬 상태에서 경사뜨기를 넣어야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한 거를 보고 따라 했는데 근데 맞게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몸통을 다 떠보고 제가 잘 한 거라면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비슈에서 실을 사가지고 이거는 뭐지? 이거 안 샀는데 그냥 준 걸까요? 헐. 너무 예쁘다. 프로젝트 백으로 쓰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가로로 긴 그런 가방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실 산 거 이렇게 예쁘게 담겨왔습니다. 너무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택배 풀러보느라 풀기만 하고 좀 옷 갈아입고 쉬고 왔습니다. 제가 비슈비슈 그 사이트에서 실을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비슈비슈 실은 이렇게 4벌만 샀거든요. 이런 라벨이 같이 왔어요. 아무튼 얘는 그 르프티 렌솔입니다. 색상은 라이트 그레이 컬러? 이거랑 색은 같은데 모헤어인 이 르프티 실크 모헤어? 이것도 이렇게 샀어요. 이거는 왜 2벌씩만 샀냐면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연회색을 몸통을 뜨고 이 남색으로 카라 부분이랑 버튼밴드를 뜨려고 제가 원래 샹탈 가디건을 뜨려고 생각하고 이제 구비를 해놓은 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른 도안을 이 실로 캐스트온하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시작한 도안은 이 회색으로만 전체를 뜨고 싶어서 회색을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뜨고 있냐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하프 피셔맨 립으로 뜨고 있는데 얘는 달보드레 작가님의 핀치 스웨터입니다. 테스트 니팅을 하고 있고 도안은 아마 11월에 출시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하프 피셔맨 립 아니면 피셔맨 립 아니면 브로큰 립 이런 그런 패턴은 처음 떠봐가지고 아주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산 실은 그 나머지는 이사거 실을 샀습니다. 얘는 이사거의 메릴린이라는 실인데요. 80% 울이랑 20%는 린넨이 들어있대요. 근데 되게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얇은 굵기잖아요. 아마 핑거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이 모헤어 실이랑 합사를 하려고 색을 맞춰 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이것보다 밝은 올리브색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짝 생각보다 어두워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괜찮게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이 메릴린 실이 조금 색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초록이랑 올리브색이랑 이렇게 꼬아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진한 초록 말고 올리브색은 나름 이 모헤어 실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로는 제가 뭘 뜨려고 하냐면 그 수미님의 새 도안 가디건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출시는 안 됐고 제가 원래는 원작실을 사보려고 했어요. 그게 솜솜뜨개의 금음이라는 콘사랑 오밀조밀 잡화점의 수리실크 그 두 개를 합사해서 뜨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가 아니라 조만간 부모님이 한국에서 놀러 오셔가지고 좀 한국에서 이것저것 사다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실을 그래서 원작 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밀조밀 잡화점 사이트에서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아니면 뭐 아직 제대로 출시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솔리드한 컬러의 소리 실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스미님의 가디건은 좀 전체 패턴이 들어가는 그런 도안이어가지고 제가 좀 안 그래도 패턴이 이렇게 자글자글 전체에 들어가 있는데 색 변화까지 있으면 조금 너무 정신 산만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취향 이슈로 인해서 원작실을 사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샀습니다. 좀 국방색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요. 저는 좀 린넨이 들어가고 해서 좀 더 거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물론 이거를 입었을
때 그 편물이 피부에 어떤 느낌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만졌을 때는 정말 정말 부드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사거 실인데요. 이사거 트위드라는 실이에요. 색깔만 다르고 이 어두운 색은 차콜색이고요. 이 붉은색은 파프리카. 저 파프리카 진짜 싫어하는데. 아무튼 파프리카 색입니다. 올 80%랑 모헤어가 20% 들어가 있대요. 제가 트위드 실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되게 예쁜 트위드 실을 샀습니다. 제가 이걸로는 뭘 뜨려고 하냐면 벤첼 작가님의 도안 중에 이름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볼록볼록 뭔가 경계선이 있고 그 스웨터를 뜨고 싶어서 샀습니다. 작가님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뭐 귀엽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 페이지를 보다가 엄청 예쁜 색 조합하신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옷이 좀 달라 보이고 너무 예뻐서 저도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완전 같은 색은 아니고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여기 위에 들어가고 이 차콜색이 여기 아래에 들어가도록 제가 근데 비슈비슈 공홈에서 실을 산 거는 처음이고 근데 예전에 비슈비슈 기브어웨이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 인스타나 그런 유튜브에서 기브어웨이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댓글 달고 해서 추첨해가지고 그 선물 받는 거 저도 그런 거 보일 때마다 되게 종종 열심히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딱 한 번 당첨된 게 있는데 그때 비슈비슈 이벤트였어요. 그 비니 키트를 받아서 도안이랑 실 2벌 받아서 비니를 뜬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기어웨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도 비슷한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버웨이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도안 선물을 하고 싶어요. 더보기란 이런 데 써놓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제 듣고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냥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평소에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당첨이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네, 5분께 도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5분 미만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그분들께 그냥 드리고 혹시 5분이 혹시라도 넘어간다면 그런 추첨 어플 같은 거 제가 잘 돌려볼게요. 도안은 어떤 도안이냐면 아무 도안은 조금 너무 연관성이 없고 이번 영상에 나왔던 도안 세실 탑, 리라 탑, 사바이 탑 그리고 그 스카프는 사실 저도 아직 캐스터는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도안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또 수미님 새로 나올 가디건 도안 그거는 사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테스터 모집할 때 기한을 봤었는데 8월 중순까지인가가 그 테스팅 완료 기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8월 말이나 9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걸 뜨고 싶으시다면 그거를 말씀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도안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긴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핀치 스웨터는 사실 출시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11월 출시 예정이라서 근데 정 이거를 뜨고 싶으시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네 괜찮은데 11월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상에 나온 도안 중에 뭐 뜨고 싶거나 갖고 싶은 도안이 없다 이러시면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뭐 떴거나 아니면 뭐 뜬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떴거나 아무튼 언급이 되었던 도안이라면 다 괜찮습니다. 제가 기한을 말했나요? 영상 올라간 시점부터 열흘 동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5분이 넘어가면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과는 열흘 뒤에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뭐 거창한 이벤트도 아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뜨개를 제가 엄청 좀 열심히 하면서 봐주시는 분들도 늘었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사실 정말 감사하거든요. 물론 댓글 안 남기고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그거대로 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열흘 동안 5분 그리고 라벌리 단독으로 살 수 있는 도안이면서 제 예전 영상들 아니면 이번 영상에 나온 도안이면 됩니다. 뜨고 싶으신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막 거창한 댓글 아니어도 완전 괜찮습니다. 이거를 안 듣고 계신 분은 절대 모르게 그런 작은 이벤트를 하고 싶고 네 그러면 다 말했겠죠? 그러면 저는 네 이거 실상거 정리하고 사바이 탑을 그 앞뒷판 합쳐서 몸통을 열심히 뜨고 있어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몸통 사실 요만큼 떴어요. 요만큼. 그래서 네 이거 열심히 떠야죠. 이거 열심히 뜨고 있는데 이제 한 2-3cm 정도만 더 뜨면 바인드 오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가 너무 말리거든요. 세탁을 하면 조금 펴지긴 할 텐데 그래서 이 목둘레를 따라서 뭐 코바늘로 빼뜨기 같은 거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게 앞목을 쳐요. 보트넥이기도 하고 그냥 거의 일자 목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빼뜨기를 해가지고 얘를 세우면 더 목을 칠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세탁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잘 펴가지고 블로킹을 해보고 얼른 마무리를 하고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스카프도 떠야 되는데 바인드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안에서는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 또 말려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거 뜨면서 배웠던 바인드 오프 방법이 있는데 말려 올라가지 않게 바인드 오프 하는 방법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상 링크를 제가 남겨주겠지만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바인드 오프를 하고 있는데 이 왼쪽 바늘을 이렇게 각도가 지금 별론데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 안뜨기가 있잖아요. 이 안뜨기 말고 이 두 번째 안뜨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 바늘에 걸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 두 개를 같이 겉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코막음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안뜨기 말고 이 두 번째 안뜨기 코를 걸어두고
스카프 캐스트온 했습니다. 이렇게 끝에서 한 2코 정도만 잡아가지고 계속 늘림을 해가면서 뜨는 방법인데, 맨 처음 늘림 할 때는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고 영상에 있어서 그거를 몇 번 반복해서 보다가 했고, 그 뒤로는 이렇게 그 바늘 비우기 yarn over 한번 해가지고 늘림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아일랜 무늬도 만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아이코드를 같이 떠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코드가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소피 스카프에서 하는 아이코드랑은 달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 하기도 쉽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실이 당겨지거나 찡기지 않는, 그래서 훨씬 더 여유 있게 되는 아이코드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메리아스 무늬인데 섹션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위에 가면 좀 다른 스티치를 해가지고 편물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경사뜨기 어떻게 했는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앞부분이 살짝 말리긴 하지만 보면 한 이 정도 단차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뒷판에서 다시 이제 바늘 끼워가지고 뜨기 시작을 하는데, 도안에 보면 그 1, 2, 3, 4단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 1, 2단 한 다음에 3, 4단 하기 전에 이 가장자리에서 16코를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16코거나 아니면 이 끝에 아이코드가 2코거든요. 그러니까 2코 빼고 14코. 그래서 이렇게 1단 뜨고 2단 뜨고 3단 뜰 차례인데 3단을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다가 16코까지만 남겨두고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쪽 16코 남겨둔 채로 시작을 해서 4코씩 그 더블 스티치 다음으로 떠나갔어요. 4코씩이니까 양쪽에서 4번 그 턴이 반복되겠죠? 총 16코를 남겨뒀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4번씩 턴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완전히 그 쭉 끝까지 다 뜨는, 그렇게 3단, 4단을 뜨고 또 3, 4단을 계속 반복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완성을 해서 입어봤습니다. 이 목은 사실 이렇게 말리긴 하거든요, 여전히. 나중에 혹시 정 거슬리면 그때 한 바퀴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길이는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짧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 얼른 끝내고 싶어서. 근데 세탁을 하고 블로킹으로 많이 늘려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킹으로 한 잡아당겨서 1cm를 겨우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물에서 빼서 이렇게 들 때도 원래 물 옷은 절대 이렇게 안 들잖아요.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지. 근데 이거는 여기 이제 어깨 부분 잡고 이렇게 그냥 편물 널어드리게 이렇게 잡고 이랬는데도 늘어남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세탁 후에도 변형이나 그런 길이나 뭐 폭이나 이런 변형이 없다는 거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 아래 제가 특이한 바인드 했던 거는 확실히 이렇게 하고 세탁을 하니까 더 이상 말려 올라오지 않아서 좋고, 한 가지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잘 생겨요. 요거 뭐죠? 말릴 때 이렇게 눕혀서 말렸는데 이렇게 접히는 부분 조금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스팀 주면서 입으면 될 것 같고, 엄청 피부에 닿았을 때 전혀 뭐 안 좋은 느낌 없습니다. 되게 차르하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바지 안에 넣어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고슬고슬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앙티곤 실로 다른 것도 뜨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름에